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도내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단 없는 행정을 통해 풍요로운 화천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삼선 고지에 오른 최문순 화천군수 모시고 삼선 성공 소감과 민선 8기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문순입니다. 네, 민선 8기가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 화천구민의 선택을 통해서 삼선 화천군수로서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됐는데 화천군민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신다면요? 사랑하는 우리 화천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군정을 맡겨주신 것은 중단 없는 군정을 운영하라는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 주민의 평안과 행복과 희망을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차례 군수직을 거치시는 동안 실제 화천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 화천의 지난 민선 6기, 민선 7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공무원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주민이 또 공무원들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함으로써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이 들든 어떠한 힘듦이 있던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니까 일이 되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 우리 화천 교육정책은 대한민국 어디 나라도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착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화천 지난 민선 6기, 7기 행정 운영의 경험을 하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거기서 이제 소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 8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무엇보다 지난 3년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지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실 생각이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소상공인들과 농업인들의 피해가 가장 맞습니다. 컸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또 파크 골프라든지 또 펜페어라든지 또 에이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고 특히 우리 화천 지역은 군사 지역입니다. 네네. 우리 지역에는 많은 우리 국민수보다도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서로 윈윈 전략을 짜서 네네. 군장병들이 예출협약이 더 자주 나오고 우리 지역에서는 군장병들을 아들같이 조카같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그럼으로써 군장병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방 개혁으로 인한 27사단 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군납 경쟁 입찰 도입 등 여러 가지 지역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구상하고 있으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 이점검 계획에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우리 화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7사단이 해체되면 27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사내면 사창리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큰 우려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해서 여기 사전에 2020년도부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그 사내면 사창리 지역에 한 3만 평 정도 되어 있는 27사단에서 활용하던 비행장터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네네.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주는 그런 협약을 이미 마쳤습니다. 아, 마치셨습니까? 해서 27사단이 철수된다 하더라도 그곳에다가 공장을 유치하고 또 고용도 창출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강구해야 되겠고요. 또한 27사단이 철수된다 해서 그 부대터가 완전히 제로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국방부의 군사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있어서 밝히진 못합니다만은 그 지역에 군부대가 27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여타 부대가 다 들어와서 주둔하게 됩니다. 네네.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큰 피해는 그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행장터에다가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이 되고 이런 지역 경제에 효과를 한다면 우리도 좀 효과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군남 문제. 네네.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 적경지역 주민들을 배려를 전혀 안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국방부가 타업을 하든지 항의라든지 또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마다하지 않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적경지역만 아니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익계약으로 납품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입찰을 본다면 적경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농산물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적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군납하는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빨리 좀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농민분들이 사실 불안감이 상당히 크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 좀 선거 기간 내에 많이 들으셨죠? 그럼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제가 선거에 임하기 이전에도 지역에서 크게 우려됐던 사항이고 이거는 국방부의 그 군 부식 급식 담당자들의 행정적 착오라고 저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병사들의 부실 급식 문제가 자재 조달에서 데키는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우리 병사 한 명당 하루에 급식비가 11,000원입니다. 4,000원도 안 되는 거야. 한 끼에 4,000원도. 우리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예요? 7,000원이 넘습니다. 8,000원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그럼 한 끼에 짜장면 반 그릇도 안 되는 예산의 문제다. 거기서 찾아야지 그 예산은 그냥 두고 군 병사들이 먹는 급식 자재 조달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정책이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안보가 담보되지 않고는 정치구, 경제구, 사회구 모든 것이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경지역 주민들이 이러였던 27사 철수의 문제라든지 군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위수지역 해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안의 최근의 국방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적격지역 주민들의 협력과 소통 없이는 국가 안보 담보 못합니다. 만약에 적경지역 주민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커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했을 시 국방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줘야 돼요.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것은 평시에는 괜찮지만 유사시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유사시 전쟁이 났을 시라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시 대형 업체가 입찰을 봐서 군부대 급식을 납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확실히 발생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충무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충무계획 때 국방부에 전쟁하는 군인들의 급식을 조달시키는 그런 방법까지 구체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전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너무 안일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말씀이시죠? 고려도 안 했다는 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단언하지 못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궁금하고 의아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화천군에서는 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규제가 많은 접경지로서 화천군이 당연히 반길 만한 사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군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네, 우리 화천군에 같은 경우는 최북단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수도 많습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이라든지 농지 보존이라든지 군사시설 보존이라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갖고 사실상 집 한 채 질래도 우리 화천군의 면적이 서울시의 한 배 반입니다만은 집 한 채 질래도 마땅한 땅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 실정에 맞춰서 특례사항을 규정해서 이제 해제해 줄 건 해제해 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맞춰야 될 것이고 특히 화천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복이다 보니까 개발이 늦어지고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인구수도 줄고 인구수도 줄다 보니까 각종 정책에서 제외됐던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미래의 강원도가 아니라 낙후된 강원도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강원도를 미래의 강원도, 청정의 강원도, 평화의 강원도, 평화의 적경지역 다 말로 된 수식어일 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적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국가를 안보를 위해서는 열심히 협력하고 협조하고 다만 이에 따르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는 해제시키고 특히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SOC 분야에 대해서 네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동서고속철 춘천역에서부터 속초 가는 고속철도 박근혜 대통령일 때 확정됐습니다. 이제 사실상 유야무야되고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계획된 27년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되면 화천에 역세로가 설치가 됩니다. 네네. 역세권 개발이 되든지 이런 것도 세밀히 하고 그다음에 오봉국도도 춘천서 화천까지 들어있는 오봉국도 3차선 내지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25년까지 준공이 되고 또 화천역서부터 화천호까지 되는 사륙일 지방도도 24년까지는 이제 준공이 되고 네네. 또한 저 춘천 톨게이트에서 철원까지 연장되는 춘천에서 출발해서 화천을 경주해서 철원까지는 중앙고속도로 문제도 이 문제도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매듭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람에서 포천을 넘어가는 그 광덕고개로 넘어갈 수 있는 광덕터널 문제도 해결됨으로써 명실공히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됨에 따라서 우리 화천것도 발전의 비전의 기대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초선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지금은 어디까지 왔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뭐 지난 얘기 해도 되죠? 네, 맞습니다. 어렸을 적에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모셔갖고 시험지를 뺏어갔습니다. 왜 뺐냐니까 월납금을 못 냈기 때문에 시험 볼 자격이 없다. 그때 많이 울었어요. 또 지금으로선 상상하기가 좀 힘든.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돈이 없는 건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거지 얘가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시험지 뺏어가면서 월납금 날 때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돈은 낼 테니까 시험만 보게 해달라. 돈 아버지가 내리라고 뒀더니 갖다 내시도록 하겠다 그래도 선생님은 용서치 않았습니다. 시험지 뺏어갖고 유의 교무실로 갖고 저는 그 시험장에서 쫓겨났어요. 강제로. 안 낫겠다니까.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돈이 없는 집 아이들도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은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꾹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 역량이 안 됐습니다. 해서 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 9급부터 시작해서 9급, 7급, 8급, 5급 돼서야 자기의 생각을 정치에 반영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화천 학습관을 만들고 안 되겠다. 우리 화천군 아이들에게 이 교육에 대한 문제는 복지 정책으로 가야겠다 해서 2014년 민선 6기 군수로 당선되면서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네. 보수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그 보수적 정당에서는 무상급식 반대했습니다. 네네. 전 했습니다. 뭔 얘기냐? 애들 있는 집 애들 없는 집 애들 먹는 거 차별화시키지 말자. 네네. 똑같이 먹이자. 그 똑같이 입히자. 그래서 무상교육 했어요. 그리고 돈 없는 집 애들 있는 집 애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했어요. 그리고 교육복지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화천 교육발전 10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화천 출신 아이들은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납입 등록금 100%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화천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춘천, 서울 뭐 어디 대학 가면 먹고 자는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방값도 지원해 줍니다. 또 해외 유학 가는 학생들은 유학비도 내줘요. 그럼으로써
돈 없는 집 아이들도 자기 영역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을 100명, 200명, 1000명이 된다면은 그것이 곧 화천의 자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네들로 인해서 화천은 자동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통이 뿌리 내리고 심어진다면은 우리 화천은 비록 인구수가 작지만 춘천 부럽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 부럽지 않다.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화천의 미래의 자산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가 이제 하나가 관광 분야인데요. 이제 역시 그 멈춰버린 화천 산천어 축제가 이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단 말입니다. 이제 다시 최근 화천 지역의 대규모 문화 행사가 재개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산천어 축제는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제가 크게 경험했습니다. 2020년도에 산천어 축제 개최 중에 70mm 비가 내렸어요. 근데 얼음이 다 떠내려갔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네. 근데 큰 깨달음을 얻었고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날짜는 다 잡아놓고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얼음이 40cm씩 얼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새로 개발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테마가 얼음판이 주 테마가 됩니다. 진주 목걸이에 진주가 없으면 그 진주 목걸이 가치를 잃게 되잖아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에 얼음판이 없다면은 산천어 축제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넓고 가장 큰 얼음판 위에서 낚시하는 그 맛이 산천의 백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살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오시는 관광객도 즐겁고 또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 여하튼 2023년 산천어 축제는 개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진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3년에 못한 것을 모두 다 집약해서 네네. 오시는 관광객도 즐겁고 많은 관광객들에서 침체된 우리 화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좀 준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3년 동안 모아둔 기가 한꺼번에 발산될 수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각오와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화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 주둔하고 계신 국군용사 여러분, 우리에게는 코로나19 또 국방개혁 위기 등 해결해야 할 상처와 극복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만만치 않지만 세계를 놀라게 한 산천어 축제로 보여준 우리 화천 군민들의 저력이라면 이 힘든 과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선 6기에서도 국민의당 공천을 받아서 군수 역할을 했습니다. 민선 7기도 역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선 8기도 역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삼성 군수로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국민의힘보다는 화천 국민의당 당원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지역의 일 위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지역의 문제를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생각 갖고 궁리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선 8기 화천 군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서스럼 없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거나 또 전화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함으로 우리 화천 군정이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걱정하는 그런 군정으로서 우리 화천 군민들과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용사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이시 토크 오늘은 최문순 화천 군수와 함께 삼선 성공 소감과 민선 8기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